또 취준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자락잡장 잡스원원 이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거 몇 번을 하는데 이렇게 버벅거리는 줄 그러니까요. 몰랐어. 진짜. 꼭 막상 내 차례 기다릴 때 또 예. 까먹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괜히 봐야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존경해요. 이거 외워서 하는 사람들 보면. 맞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MC. 아 지난번에 예. 차쌤 실수하셨을 때 아, 보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앞에 있었죠. 왜요? 차쌤이 실수를 하셨대요. 멘트를? 원래 이거 다 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 이렇게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네. 했더니 실수를 하셨다고. 아. 다들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그래도 차쌤이 저보다 더 달달달달 외우셔가지고 예. 배워야 해요. 저희 오랜만에 또 이 새 조합으로 네.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인사를 또 네. 드려볼까요? 오늘 알잘데깔센터, 취업 알잘데깔센터, 저는 연합뉴스TV 기상캐스터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네. 인사를 해주세요. 예, 먼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텔라 컨설턴트입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내일 코칭의 김태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역할을 똑똑히 잘 하고 있어서 예, 8주가 아니라 예. 방학 특집으로 우리가 자소서 문항을 예.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일회성으로 한 번에 다 하려다가 네, 맞아요. 8주로 넘어갔다가 그렇죠. 거의 조금 계속 분기로 갈 것 같지 않아요? 예. 여름방학 특집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영업방에 다시 예. 하고 예. 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어떤 거를 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스텔라 쌤은 안 계셨지만 맞아요. 장점에 대해서 좀 다뤄봤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이번에는 아무래도 장점보다 좀 이 부분을 더 어려워하실 것 같거든요. 단점. 단점. 맞아요. 예. 오늘은 단점, 여러분들의 단점을 찾아보는 맞습니다. 시간입니다. 네, 이게 그렇죠. 단점은 자기소개서에서 쓰는 단점은 물론 우리 다 단점 알고 있지만 그쵸. 서류상에 쓸 수 있는 단점 좀 다르잖아요. 예. 뭘 써야 해요? 이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 의도, 출제 의도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성격의 장점과 단점 부분은 기업에서 평가를 한다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그러니까 평가 척도를 패스올 페일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면은 무난하게 패스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페일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은 당연히 기업의 가치관과 인재상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았을 때 부합하면 사실은 패스고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페일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의 원래 찐 단점 이런 어떤 치명적이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숨기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약간은 좀 사소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의 수위 조절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재분들이 모두 다 단점 없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개선을 해왔다라는 그 과정을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단점은 이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행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인재상을 좀 보려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네. 진짜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되게 댓글을 좋아하네요. 보면서 집중을 못 하겠어요. 저는 지금 너무 뭐, 제가 이런 뭐야. 그러니까 저 지금 이런 놀림 약해요. 오, 여기 스텔라 쌤 뭘 오늘 야를. 인기가 보통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오늘 스텔라 쌤 미모 분들이. 돋보입니다. 뭐 말씀 조리 있게 잘하시는 것 태성 쌤 같아요. 화이팅! 고마워요, 판크님. 예. 좋아요. 이렇게 저 뒤에 훈훈하게. 불도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열정 이렇게. 네. 감정 확산해서 나갈 뻔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두 예. 분은 네. 이제 단점, 장점을 떠나서 이제 아무튼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단점 이런 거 있어요? 일단 극과 극의 그게 기억이 나는데 단점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네, 있다. 네, 있을 수 있어. 있죠, 있죠. 그래서 사전에 한번 여쭤봤거든요. 단점 단점 없어. 뭐 없을 수도 있지. 응? 뭐 없다고. 우리 지난주에 딱 안 그래도 네. 이 장점 편에서 우리 태성 쌤은
세상쌤은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아니, 하셨거든요. 있긴 있어요. 네. 제가 거짓말하고 아부 못하는 거 이거 단점이긴 한데 네. 근데 그건 장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다고요. 이런 그래. 사례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최악의 사례가 하나 네. 있고 네, 학생분께서도 단점 딱히 잘 모르겠어요. 음. 네, 이렇게 하셨었던 게 또 음. 기억에 남고 어떤 경우는 진짜 치명적인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게을러요. 이 맞아요. 말씀하셨었던 분도 있으시고 되게 저 나태해요. 약간 이런 거 말씀하셨었던 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태성쌤은 우리가 그 평가표에서 보고자 하는 게 뭐 소통 잘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뭐 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난 만사하기 싫어요. 열정이 전혀 없는 거지. 그렇죠. 새로운 거 하기 싫어요. 네. 난 기존에 하던 것만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그냥 너 무조건 그게 단점이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거는 그냥 사람의 성향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의 면접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소서 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이야 아니야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네. 근데 우리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 싫은데 하는 그 사람을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이 직무에서 정말 피해야 될 그런 성향 그런 것을 콕 찍어서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사실 기업에서는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쵸. 평가를 하는 과정인 거고 뭐 선을 본다거나 이렇게 음. 우리 친구들끼리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댓글을 보면 뭐 이를테면 낙천적이라는 건 단점일까요? 장점일까요? 낙천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 긍정적인 그죠? 장점이죠.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냐면 네. 이게 과연 단점이 될까 안 될까 맞아요. OX 하는 음.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아, 하나씩 좋은데요? 들고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키워드를 드릴게요. 네.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단점이 되면 O, 아니면 X.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같이 네. 댓글로.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하나, 둘, 셋. 헉! 단점이 두 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예. 오!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X. 네, 그러니까 네. 기업의 평가 척도라는 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네.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이거를 좀 뜯어서 보면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의 인재상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 변화와 혁신 네. 이라는 그 오. 역량을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에선 사실은 신입사원분들을 채용을 할 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아까 태성쌤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 한다기보다는 끊임없이 개선을 하고 변화를 하고 능동적으로 뭔가 으쌰으쌰 할 그런 신입사원분들을 모시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성향적으로.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다소 조금 부적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왜 O로 했어요? 저는 이게 단점이라는 네. 문항을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단점이어도 음. 예를 들면 아까 낙천적이다 이런 네, 것도 네, 네. 딱 그 단어가 주는 게 긍정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조금 바꿔주는 식으로 예를 들면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나는 확실한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좋은 팁이에요. 이것도. 예. 이거 내가 기억나는 거 있는데 제가 실제 면접관으로 활동을 할 때 네. 처음에 라포 형성이라는 걸 하거든요. 면접할 때 들어오면은 바로 뭐 네. 도전적인 경험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뭐 날씨 더우면 덥지 않아요. 네. 아니, 비 오면 아유 비 오는데 뭐 고생 많았어요. 비 오는 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비 오는 날 물어보면 저 비 오는 거 급급하고 여기도 다 젖고 비 맞고 정말 싫어요 하는 친구가 있고요. 면접. 네. 네. 어떤 친구는 저는 햇볕 나는 날씨가 훨씬 더 좋습니다. 햇빛 나는 날씨가 훨씬 좋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이 비 오는 게 싫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쵸. 예, 표현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이 낙천적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다 낙천적이구나 알게 되죠. 라고 하는 거죠. 예. 맞아요. 그게 딱 떠오르네요. 그래서 O라고 그쵸. 했다고요? 네, 그래서 나는 매사에 확실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나를 피곤하게 하지만 예. 이런 식으로 뒤에 사례를 어떻게 덧붙여 주냐가 예. 중요하지. 우리 민지님은 잘 이거를 소화하셨을 것 같아요. 오. 이거 뭐야? 그래요. 네. 저는 네. 저는 내가
X로 들었죠? 네. 네. 저 되게 비슷하죠. 저한테 설득당하시고. 네, 지금 빠져들었어요. 맞아요. 잠시 본분을 잊었어요. 어. 네. 근데 저는 스텔라 쌤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면접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소서를 보고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기를 바라면서 쓰는 그런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업에서 창의적인 사람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도전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그런 사람이 창의적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어진 일을 했을 때 주어진 딱 그거에만 맞춰서 해내지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본인이 조금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할까?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불확실한 것 이것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기업에 가보면 여러분들 학생 때와 달라요. 학생 때는 고등학교 때는 뭐 그 고등학교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이 답을 항상 알려주셨어요. 대학교 때 교수님이 답을 알려주고 선배들이 이런 방법이 있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답이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 제목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답도 없어. 그런데 해야 돼. 맞아. 그런 상황 굉장히 많거든요. 도전적인 성향이 있지 않으면 확실한 것만 하는 사람이면 이거 절대 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점으로 쓰는 순간 저는 그쵸. 너무 두 군데다 두 군데 어. 평가 항목에 바로 마이너스 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OX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님의 눈빛이 너무 흔들렸어, 눈빛이. 자, 두 번째. 네. 집중하면 다른 일에 신경을 못 쓰는 편이다. 단점으로 단점을 써도 쓸 수 될까? 있다. 안 없다. 될까? 네. 네.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도 달라요. 이번에 태성쌤부터 얘기해 주세요. 저 X 든 거 맞죠? 오. 네, X. X. X 들었습니다. 집중하면 다른 일을 신경을 못 쓴다. 네. 우리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 중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같이 일해야지. 예전에는 혼자 일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일들,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중해서 혼자 일을 완벽하게 맞추면은 네. 그러면 그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하고 옆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대로 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그것을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또 해야 될 일이 많고 조정해야 될 일 많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회사 일들이. 그런데 혼자 일할 때 집중하면 다른 걸 신경을 못 써? 그럼 내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협업하지 않고 했을 때 내 쪽은 만약에 한 30만큼 가 있어. 옆에는 3만큼 와 있어. 그게 합쳐지면 시너지가 날까? 안 되거든요. 내가 30만큼 할 수 있더라도 내가 10만큼으로 줄이고 이 사람도 10만큼을 끌어올려야지만 합이 2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소통 협업에 우려가 되는 답변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X라고 들었어요.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통이나 혹은 이제 팀워크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우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이제 O를 들었는데 이제 집중력이 좀 좋다라는 편이고, 근데 거기에서 집중력이 좋다라는 건 우리가 장점이죠. 근데 다른 일에 좀 신경을 못 쓴다라는 거를 약간은 성향적으로 단점을 조금 순화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지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어떤 이제 똑같은 팩트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측면을 보았을 때 저는 그래도 조금은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집중력이 좋은 편이나 이제 내가 뭔가에 하나에 좀 호불호가 강한 편인데 내가 무엇인가에 이제 좀 몰두가 되어 있을 때 다른 일에 약간은 신경을 못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향이 업무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동안의 어떤 몇 번의 대내 활동이나 뭐 이렇게 인턴이나 이런 어떤 작고 큰 조직 생활을 통해서 소통과 협업을 어떻게 하면서 극복하고 보완을 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성향적으로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잘 보여준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네, O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댓글에 집중하느라고 네, 우리 못 스텔라 쌤 얘기를 못 들었어. 다시 뭐라 그랬죠? 다시 뭐라고 다시 했죠? 다시 말씀.
가느라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X예요. 저는 예.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음. 하는 게 소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을 할 때. 그런데 집중하는 거 물론 좋지만 맞아요. 다른 일에 신경을 못 쓴다 하면은 유동적인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을 네. 할 때 그거를 빠릿빠릿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 같아서 업무 음. 능력 부분에서도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을 해야 되고 단어도 최대한 순화해야 되고. 네, 사쌤 정답. 정답.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볼 거여서 네. 여러분들이 서류를 지원하실 때 적었었던 그 단점은 어떤 거였는지 네. 남겨주시면 이거 괜찮다, 네, 안 네, 된다 이런 것들을 네. 저희가 바로바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OX 네. 가져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낯가림이 심한 편이다. 네. 써도 된다. O. 안 된다. X. 네. 낯가림이 심한 네. 편이다. 하나, 둘, 셋. 저는 세모예요. 이 세모 기술 지난번에 그쵸. 누가 쓰셨지? 차쿠치님 했죠. 네. 세모. 세모. 네. X. 왜요? 세모 이야기부터 뭐 해줄까? 기업이나 네. 산업군이나 직무에 따라서 약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나 뭐 사무행정직군이나 뭐 이렇게 경영지원직군이나라고 할 때는 이 낯가림이 심하다는 성향 자체로만은 그렇게 치명적인 뭐 페일로까지의 그런 단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순화해서 잘 표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극복했었던 어떤 보완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뭐 발표나 스피치나 이런 어떤 후천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뭔가 좀 활동적이어야 되는 산업군이나 직무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분들이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중요한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약간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너굴 PD님도 낯가림이 심한 편이시라고 차쌤이 남겨주셨는데 그런가? 잘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오. 사회생활로 봤을 때는. 그니까 우리 빵그님이 말씀해주시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맞아요.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냐의 싸움이군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 핵심입니다. 좋아요. X였어요? 네, X였습니다. 왜 X예요? 저는 이거야말로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아, 진짜요? 물론 근데 스텔라 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업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소통 이 부분도 소통에 있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아닐까. 물론 낯가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맞아요. 저도 저도 낯을 낯을 가려요. 가려요. 근데 이게 굳이 자소서에 어필이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굳이 쓸 필요는 음. 없을 것 같다. 네. 그죠? 맞아요. 그런 면도 또 맞아요. 있죠. 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공감해요. 저도 회사나 아니면 직무에 따라서 네. 정말 달라지거든요. 음. 근데 이제 당연히 뭐 영업 이런 데는 낯가리면 안 되겠죠. 맞아요. 예,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를 해내야 되고 그렇죠.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건 낯가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서비스 접점에서 일해야 되는 친구들 낯가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백오피스 같은데 뭐 인사나 재무나 이런 데들도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변화되고 있다예요.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HR만 해도 인사만 해도 예전에는 그냥 뭐 행정지원부서 이런 의미, 느낌이 뭔가 있었죠. 파워만 있고 네. 행정지원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요즘에는 네, 네, 네. 많이 말하는 게 HR은 말이야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야 돼. 당신들이 그냥 서류 떼주고 뭐 행정 처리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고 야 너희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업부서 사업부서에 전략 미팅에 가서 같이 참여해.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 나눠. 그리고 너희들 사업을 이렇게 펼쳐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거 듣고 와. 그리고선 지원해줘. 소통 많이 해.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현장, 그 영업이나 이런 데보다는 덜 하지만 백오피스도 물론 점점 이 소통을 잘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낯가림이 심하다? 이러면 어떻게 가서 현장 사람들과 얘기를 하겠습니까? 계속 책상 앞에 앉아서 그 원칙 가지고선 계속 얘기하겠죠.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현장하고. 그러면서 점점 뭐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길은 멀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변화구는 있다.
그러니까 이 단점이라는 문항이 네. 이래서 진짜 이거를 잘 적어야 되고 면접 때도 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낯가림이 심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끝이 나버리면 온갖 상상의 나래가 이제 펼쳐지고 면접관 분들이 아, 이 사람은 부적합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출제 의도를 잘 파악을 여러분들께서는 하셔가지고 아,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고 보완하고 있고 결국은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이 기업과 직무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저 뽑으셔도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라는 어떤 확언의 메시지를 좀 주는 것이 결국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좋아요. 이게 단점을 적으세요라는 네. 그 문항을 아무래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치명적인 단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장점처럼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해야 되는 장점인데 단점인 것처럼 네, 이야기해야 네, 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과거에는 약간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스러운 단점, 뭐 이를테면 저는 꼼꼼한, 네 맞아요. 장점과 단점이 약간 중간스러운. 저는 뭐 꼼꼼한 편인데 뭐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요새는 이게 단어를 보았을 때 아까 낙천적이라는 단어 이런 표현도 그렇지만 이 표현 자체가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면 사실상은 이건 단점이 아닌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최소화해서 물론 이제 좀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의 소재를 잘 골라야겠지만 단점스러운 단점을 저는 좀 썼으면 하는 그 바람은 있어요. 단점스러운 단점. 네, 너무 치명적이지 않은 선에서. 어. 그러니까 이 소재를 선택할 땐 좀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뽑아낼 수 있거든요. 각각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코칭을 드리는 편이에요. 장점 같은 단점 그 여러분들 면접관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그쵸. 예, 많이 단련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스텔라 쌤이 얘기하셨듯이 네. 그냥 넘어가줬어요. 그냥 이 가증스러운 것들 하고선 그냥 넘어가줬어.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거든요. 일단 써야 하니까. 이게 자기소개서는 패스가 될 수 있는데 면접 때 가서는 사실상 그게 진위성 여부 부분에 있어서 면접관들이 진솔하게 안 느껴지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 그거 말고 혹시 지원자분 다른 단점은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딱 그렇게 물어요. 네, 그렇게 물어요. 예. 네. 아유 그거 말고 네. 장점 같은 단점 말고요. 진짜 단점 진짜 단점 하나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이렇게 유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단점 한 번 또 묻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치명적 단점, 뭐 게으르다, 뭔가 인재성과 부합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난 도전을 싫어한다. 게으르다. 나는 수동적이다. 뭐 이런 것들. 아까 우리 그 얘기 했었는데 시골의 자부종님께서 네. 다른 곳에 집중하고 계셨나 봐요. 아까 맞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두 네. 분은 이제는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이제는 안 통한다. 그러니까 뭐 얘기해 주셨듯이 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일 처리가 늦다. 그게 제일 많아요. 뭐 그런 거 많고 남을 배려해서 내 거를 못 챙긴다. 스트레스 남에게 관리. 싫은 소리를 네.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세 개 합치면 한 90%될 것 같아요. 네. 다 그 얘기예요. 아, 다 이 얘기를 하시구나. 예. 그러니까 오. 면접관 입장에서는 내가 자소서는 어떻게 통과됐어. 네. 그러더라도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유 저 가증스러운 거 어디서 보고서 또 얘기하는구나. 본인은 억울할 수 있어요. 난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나는 안 썼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요즘 단점 어떻게 써야 돼요? 재영님 무서워. 화를 잘 못 참는 거니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면은 나 같은 저기 그 낯가림이 심한 면접관은 얼굴을 못 쳐다보죠. 그리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떨어지죠. 시장님 탈락 이렇게 하는 거죠. 재영님 그렇게는 하지 않기로. 예. 소재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네. 저희 단점 한 번씩 좋아요. 얘기해볼까요? 뭐, 민지님은 단점이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트렌드, 옛날에 먹혔던 이런 걸로는 너무 꼼꼼하다. 아니면 좀 그런 느낌? 예. 민지님이 네. 꼼꼼하다.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저로 또 좀 어필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 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쉬는 법을 모른다? 이건 어때요? 이건 제가 모른다. 요즘 고민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게 왜 단점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네요. 면접에서는. 그쵸.
근데 제가 지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나만의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예. 저는 이제 퇴근을 해서도 이 일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음. 내일 원고는 뭘 쓸까? 음. 내일은 날씨 표현 어떤 걸 쓸까? 이러는 편인데 조금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어떠세요? 너무 그게 치명적일까요? 치명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장점 같은 단점으로 들리는데요. 이것도요? 저도. 시골우 자부님하고도 이제 비슷한 이제 어, 꼼꼼하다는 꼼꼼하게 측면은 그랬던 것 일하다가, 같고 네, 워라밸 측면 이제 말씀하셨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 부분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 어렵다. 후로 말씀하셨었던 음. 부분은 왜냐면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특히 여성 인재분들이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소재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완벽한 성향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업무 처리를 할 때 있어서 완벽에 네. 기하다 보니 다소 조금 번아웃이 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체력을 어떻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있고 뭐 극복하고 있다 이제 하는데 사실 정 급하게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되면 이제 써라라고 제가 코칭을 한 적은 있는데 이제 그게 면접 때 얼만큼 와닿을까? 라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어렵다. 이거 조직 적합도 측면에서 민지님한테 좀 꼬리 질문을 만약에 해보면 아까 약간 이제 물론 이제 편하게 말씀하신 거지만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체력 안배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업무상 어떤 일의 균형을 이거를 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학부 생활 동안에 했었던 그 경험들만으로도 만약에 지쳐 있다면 조직 내에서도 혹시나 특히 여성 인재분들께는 그런 게 조금 더 그럴 있을 수 수 있지 있겠다.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태성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체력과 관련된 부분은 예. 그래서 전 단점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체력 부분에. 네,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단점 묻지 마세요. 우리 지연님도 단점이 없으면 없다고 해도 네, 되나요? 네. 지연님. 우리 태성쌤 동일합니다. 지연님의 고민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게 무결점으로 너무 어려워요. 단점 어렵죠. 너무 장점 같은 단점은 안 되고 예. 그렇다고 치명적인 거 맞아요. 단점 빼고 그럼 맞아요. 그 남아 그 있는 선이 부분은 뭐가 어떤 있을까? 건지. 예. 뭐 어때요? 단점 뭐 있으세요? 저는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편이라 그래요? 그게 상대방에게 좀 상처가 되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게 진짜 제 단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업무상으로 좀 잘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때때로는 제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근데 이게 몇 번의 이제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업무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뭘 말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뭐 보완하고 있다. 네.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세요? 아닐 것 같은데. 전못 느꼈어요. 저는 많이 이거를 지금 이제 노력하고 계신 노력하는 거예요? 거예요. 후천적으로. 되게 직설적이에요. 그래요. 원래 성격 알면 네, 저희들 울어요? 성격 알면은 갑자기 움찔하는데 눈 못 마주치고. 움찔하는데 그런 직설적인 제보를 그런 표현이 아니지 받습니다. 않나요? 예. 우리 스텔라 쌤하고 같이 일했던 그 지원분들 예,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은 한번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느낌입니다. 예. 네, 진짜 아. 그렇거든요. 그래요? 단점이 그렇게 너무 보이지는 어렵다. 않는데. 많이 노력해요. 네.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저 때는 이런 단점 이런 거를 써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도 그랬고 자소서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는 써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처럼 장점으로 들릴 수 있는 가증스러운 것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가끔 곤란할 때가 뭐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잘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 감정, 위로 이런 것들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공감. 공감.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나는 솔루션이 있는데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괴로워하니? 나는 그런 접근이거든요. 네. 야, 분명히 솔루션 이거 있는데. 남성분들이 아, 그렇죠.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막 답답하거든. 네, 저희 신랑도 공감이 제로예요. 저도 그래요. 냉혈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네. 근데 이게 주니어로서 일을 할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내 일 하는데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솔루션 만들어서 하면 그래서. 인정받고 좋았어요. 그런데 맞아. 리더가 되면서부터 가끔가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고민이 있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고민해? 나의 답은 그거거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보면 이 친구들은 그거 플러스
나의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세요 했던 것 같았는데 맞아요. 왜 이해를 해줘야 돼?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 이런 식이었거든.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표현을 좀 잘 하긴 해야겠지만, 예. 네, 그래서 뭔가 때때로 조직 생활을 할 때 있어서 타인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측면이 예. 있다 보니까, 예. 근데 이러한 성향이 의도치 않아도 상대방에게 약간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다. 근데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업무의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조직원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감정을 같이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는 괜찮지 않을까요? 스텔라 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네. 이제 답이 좀 생각이 나는 것 네. 같은데 오. 이게 지원하는 분야 아니면 직급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리더급인 경우에는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을 것 치명적일 수 같아요. 있어요. 네. 네. 그런 거 또 하나는 영업 이런 데는 지원할 그쵸. 때 네.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팔 물건을 팔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물건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분석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한 데 있습니까? 자, 당장 들여놓으십시오. 그치. 이렇게 급발진하게 네.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영어를 못했나 보다. 근데 야. 저는 반대로 예. 전태성 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는 엄청 공감하거든요. 네, 그래요. 저 지나치게 공감을 해요. 냉혈이- 저도 냉혈이구나. 그래요. 저도 엄청 냉혈? 아니요? 엄청 막 공감이 공감을 지나친 거죠. 지나치게. 아. 네. 저는 이것도 사실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근데 하거든요. 이게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감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아. 감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치명적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공감을 같은 하는 공감을 예. 지나치게 한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순화를 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꼬리질문 좀 하겠죠.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냉정한 네. 판단을 못했던? 못했던 네. 그런 경험이 그런 있으면 얘기해 식으로? 보시겠어요? 네, 그쵸. 그럼 이제 이게 딱 걸려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단점을 묻는 이유가 음. 이런 것도 있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야. 아, 치명적인 곳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뭐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정말 우리 일하는데 방해가 될 그럴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군. 덫에 딱 걸렸군. 그럼 자기에서. 그 일부러 덫을 물어봐요. 오히려 장점으로 제가 이끌어가면요? 그렇게 하셔야죠. 면접 때는. 아, 공감 워낙 잘하시죠? 뭐 이렇게 뭐 거절을 혹시 못하시진 않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쵸. 거죠. 네, 이 면접 거절을 때. 못한다는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많이 그쵸. 나와요 많이 답변에.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증스럽다. 어떻겠어, 네. 그럼 이거 대체. 근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무난하게 써라. 예, 할 수 있는 소재기는 하다. 어. 근데 대신에 면접 때 가셔서 이렇게 가증스럽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재와 이게 진짜 그 지원자분의 단점인지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예. 예, 그런 대답하면 제가 면접에서 꼭 물어요. 그래. 뭐라 그랬지 아까 단점이? 거절을 거절할 수 못한다. 예, 거절을 잘 못한다. 그것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팀으로 함께 일을 할 때 거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팀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된 적은 없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묻는단 말이야.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덫에 딱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팀에서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오해를 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에 진척이 없고 뭐 이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덫에 걸려서 이제 협업 잘 못할 것 같은데 저 친구 거절을 때로는 일적으로는 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될 때도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딱 명확한 소재를 좀 생각해 가실수록 좋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구조화 질문이 들어가게 되면 소위 이제 꼬리 질문들이 이제 상황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이 있는데 뭐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한 가지는 좀 한번 생각을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팀원들이 이제 뭐 힘들다 혹은 이건 잘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 때문에 수용을 좀 하곤 했었는데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이걸 잘 분배를 했을 때보다 이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다음번 팀 활동 때는 어느 면에서는 업무적으로는 딱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절을 해야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거절을 한다라고 해서 뭐 말은 좀 순화를 하면서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해서 좀 뭔가 명확한 소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안 되는 게
게 많으니까 사실 감이 잘 오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쌤들이 접했었던 좀 괜찮았다, 괜찮은 답변이네 라는 단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뭐가 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저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도 괜찮은 답변이 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해당 직무에 연결되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과 개혁군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지원하는데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 아니면 뭐 사람 낯가린다, 이거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재무하는 사람이 제가 낯가린다, 이거는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친구는 이건 괜찮은 답변이야라고 하나로 딱 기억나지가 않고, 야, 이런 경우에는 괜찮네, 요 직무에는 안 되네, 이런 경우 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치명적이지 않는 게 해당 직무에.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좀 잘하는 성향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성향적으로 좀 순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인 거는 타고난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긴장하는 성향이 있다. 근데 이걸 내가 인지하고 있다.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후천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했고 지금은 괜찮다. 요런 정도로 말씀하시면 좀 괜찮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한다, 이거를 꼭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본인의 단점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었던 기업의 인재상이나 직무나 이렇게 빗대어서 보았을 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치명적인 선만 아니라면 이거를 최대한 순화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단점을 진짜로 다 나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네. 다 나열해보고 내가 지원한 단점도. 진짜 그쵸. 단점도. 네. 그리고 나서 회사에 그 지원할 때 이 네. 직무와 이 회사에서 이걸 좋아할까라는 것을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가지고 가장 리스크가 적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를 예로 들면 뭐 체력이 좀 약하다, 뭐 이런 거 단점이 될 수 있고, 아까처럼 직설적이다, 뭐 말이 표현이 좀 직설적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체력이 좀 약하다 이런 건 왠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체력이 약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강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요거는 지우고, 직설적이다. 이거를 말을 세게 하면은 또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순화하면 약간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답변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단점, 소재 이런 것들 저도 방송하기 전에 지금 쭉 찾아봤어요. 근데 이것들에서 한계에서 이렇게 좀 갇혀 계시면 결국은 면접 때 약간은 들통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엄만 선생님이 할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걸리지 않아요, 뭐에? 왜 걸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소통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할 말은 해야지.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차이지만 할 말은 정확하게 일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맵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잘 설득을 해서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저것도 차이뿐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을 잘 못한다라고 직설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면은 페일이 될 것 같고 그거를 조금은 돌려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 상대방의 좀 약간의 의견을 너무 많이 고려를 하려는 성향 때문에 때때로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서 후회를 했었던 순간들이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거를 쓸 때 많이 순화를 하고 이거를 최대한 돌려서 표현하시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저 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러면 매력이 없겠죠.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네. 방금 스타일러 쌤이 네. 남들의 의견을 더 많이 신경을 쓰다 네, 보니까 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까지만 쓰면 저는 태정쌤이 말씀하시는 네. 그 가정스러운 답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남들을 더 많이 신경 쓴다. 그러니까 이런 타인을 좀 부분들. 그러니까 눈치 본다 그쵸? 이런 표현도 쓰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타인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성향이 좀 있었다. 근데 이게 후회가 업무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후회가 그치면 됐고, 괜찮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 순간이 있었다. 이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네. 여기는 평가하는 항목 그리고 그 회사에서 바라는 그 인재상 중에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그냥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포스코는 진짜 그런 사람들 뽑아요. 그래서 실제 배려하고 본인이 손해 보면서까지 무엇인가를 남을 위해서 신경 썼던 그 내 시간을 썼던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기업에 들어가서도 그럴 기회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이것을 좋게 보느냐 아니냐, 그렇죠. 예, 이 직무에서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그 그쵸. 이런 거. 단점이 예. 아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소개서 네. 문항을 하나씩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인재상 중에 택일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본질적으로 저희가 성격의 단점만을 지금 보고는 있지만 결국은 기업의 인재상 부분과 평가 척도에 이게 연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시험 항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 그 기업군의 인재상을 꼭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어. 네. 최재혁 씨 그 포스코 아직도 에세이 쓰나요? 예, 다시 지원하시게요? 어. 도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싫어요. 네, 빵그님 단점 소재가 별론데 그것을 극복한 과정이나 노력한 방법을 잘 썼으면 괜찮나요? 저는 이거는 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는 단점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소재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선택이 잘 안 되면은 내가 보통 이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개선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나는 여전히 찜찜한 게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매우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소통 협업 잘하고 창의적인 사람 좋아하고 이런 기업이 있는데 네. 저는 아까 우리 살짝 얘기했듯이 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고쳐나갔습니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그 앞에 게 도전 너무 열정, 강하고. 창의신 이거에 마이너스를 주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저런 이렇게 고쳐나갔습니다. 글의 구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소재 선택이 치명적이면은 그것으로 극복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에요, 저 선생님 그걸 완벽히 고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면접관일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거 단점 아니잖아요. 완벽히 고쳤으면 단점 아니잖아요. 새로운 단점 하나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완벽히 고치지 못한 그 이야기를 해야지만 단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소재 어려워요.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단점이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어렵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나열해 보세요. 나열해 보고 이 기업, 이 직무에 이것이 어느 게 더 치명적일까 보고선 가장 덜 치명적인 것, 그쵸. 그거 골라서 쓰는 것이 가장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꽤 오랫동안 이 자소서 특집을 했는데 네네네. 오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단점. 개인적으로. 맞아요. 단점. 그래서 단점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그래요. 이게 방송이 소재를 어려워요. 마구마구 던져주셔야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그러네요. 경수를 다 따지면 10만 건은 나올 거예요. 그쵸 진짜 많죠. 정말 많죠. 예. 그 성격적인 부분 성향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예시도 너무 많고 네. 그 지원하는 직무 음. 그 회사에 맞는 것들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단점 이거는 되나 한번 얘기해 좋아요. 보시겠어요? 저는 보통 첫 번째 단점을 신경 써서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단점. 예. 그런데 가끔 면접관이 듣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은 그거 말고 다른 단점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물어봐요. 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굉장히 가벼운 걸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내가 신경 써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나 단점 없는데 고민하는 듯 하다가 정말 가벼운 거 터치하기.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밥을 너무 많이 빨리 먹어서 친구들이 같이 먹으면 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그 얘기하면은 저 장난하나라고 했을 텐데 내가 센스가 좀. 고민할 만큼 고민해서 단점을 얘기했는데도 계속 묻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서 저는 봐라 하고서 그냥 네,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넘어가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거 말고 또 단점이요 이러진 않으시니까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잘 말씀은 하셔야겠죠. 좀 유연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법무팀이나 재무팀 이런 데 가서 하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같이 밥을 먹어야 되나? 아니 너무 가볍게 보인다. 네. 근데 영업에서 가면 저 친구 고익하고 제법 센스 있네. 센스 이렇게. 있네.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겠네. 뭔가 그 맞아요. 얼린 마음을 녹여낼 수 있겠네. 약간은, 그쵸. 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실제 요거는 저의 단점 또 하나 생각났어. 나 이렇게 단점이 갑자기 방송하면서 분명히 나 완벽한 줄 하는데. 알았는데 방송하면서 많이 생각나네. 되게 미안한 적이 있거든. 내가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분장실에서 뵐 때도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할 뻔했어. 진짜 못 알아봐요. 맞아요. 그래서 제 학생도 제가 그 친구가
1대1 코칭도 받고 그다음에 그룹반을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인지 몰랐어. 그리고 나서 또 워낙 많이 똑같은 대하시는 걸. 1대1로 또 그러실 수 등록했는데 있겠다. 또 몰랐어. 그거는 조금 상처인데요. 그거 나를 자꾸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쌤이. 그러니까 1대1로까지 어. 했는데 1대1 두 번 하고 그룹 했는데 아 정말요? 그래서 야 이거 나 이거 치명적이다. 이거는 아. 단점이라기보단 병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오, 치명적인 최악의 단점이라고 하시는데.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 씨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리셋해서 매일매일 처음 뵙겠어요. 근데 맞아 마스크를 써서 그럴 더 수도.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마스크 벗었을 때가 있어. 위로하지 마세요. 저도 이건 잘 더 못 이상 덮을 수가 알아보는 없다. 편이긴 한데 네.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을 이제 네. 코칭을 또 하고 하다 보면 사실 모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쵸, 그쵸. 1대1로 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저는 우리 집 전화번호도 기억 못해서 곤란한 적도 있어요. 너무 바쁘셔서 그래요. 아. 바쁘면 이게 약간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려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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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버님 얘기까지 나. 아, 진짜. 여러분들은 단점이 뭔지도 정말 그래요. 궁금해요. 예. 네, 단점 좀 남겨주세요. 그렇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네, 또 얘기를 해드리면 맞아요. 좋을 것 전 또 같아요. 생각난 거 하나 있는데 네. 아침잠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잠이 많다? 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한두 생각하는데. 번째 정도로는 괜찮아요. 아, 두 번째 정도는 괜찮다고 그쵸, 봐요. 그죠. 근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지각해본 자소서, 적 없죠? 예, 자소서는 그냥 통과할 수 있어. 네. 근데 면접에서 물어보겠지.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불편한 적 있었느냐. 맞아요. 그거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없었느냐. 맞아요.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덫을 놓고 쭉 끌어당길 거야. 그쵸. 근데 딱 걸려들 수도 있죠. 맞아요. 전 걸려들 것 같습니다. 오, 우리 시골여자 부장님은 예. 약속 시간에 자꾸 늦어요. 저건 치명적이에요. 아, 저거는 안 그렇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웃겨, 다음 웃겨. 아, 저건 치명적일 수 있다. 예. 네. 약속 시간에 자꾸 늦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 비즈니스 할 때는 일부 먹히는 나라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차코치님이 아실 텐데. 예, 인도 가서 문화의 약속 속성까지 저희가 고려를 했을 아, 또 때 그것까지 고려를 네. 해야 되는구나. 인도 가서 네. 비즈니스 할 때는 저 뭐 그렇게 나쁘지 관례인 않을 수도 있을 곳들이 거예요. 있더라고요. 일부러 뭐 한 몇 분 늦어야 되고. 음. 네. 예, 전 우유 못 먹어요. 남양 유업에 가서 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죠. 아, 그럼 그런 유제품 쪽이 아닌 곳에는 괜찮아요? 저거요? 우유 못 먹었죠. 예. 장난한다 네, 생각하는 장난해요. 거죠. 아, 오히려 웃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엄만자님. 그건 뭐 단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좋잖아요. 웃음 거는 많으면. 뭐 어. 신입사원 분들께는 그쵸. 더 많이 웃으라고 하죠. 예, 네. 웃음 많으면 난 좋던데. 네, 맞아요. 너무 이게 워낙 갈수록 삭막하니까 어려운데요? 분위기가. 네. 저거는 안 되고. 예. 음.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 미녀는 잠꾸러기라잖아요. 네. 예. 저 진짜로 그 단점이에요. 근데 잠이 제가 진짜. 제가 항상 그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논리를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구박을 되게 많이 받아요. 미녀는 잠꾸러기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도 참이냐? 아닐 수도 있대요. 잠꾸러기는 미녀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아, 난 이렇게 제가 접근하니까 아니라고요. 이렇게까지 간다고? 엄청 미움받아 제가 주변에서. 아니라고요. 주변에서 엄청 구박받아요. 저. 전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스텔라 쌤이 보고 얘기한 건 왜? 아니고요. 저는 이게 더 편해요. 아니에요. 잠이 많다. 네. 이쁨 받을 수가 없어요. 잠이 많다 이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게으르다 예. 이런 걸로 예. 네, 그런 걸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진짜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컨설팅 지원하신 네. 분들은 안 돼요. 잠이 많으면. 네, 아, 그쵸. 그럴 수 아우, 있겠다. 잠잘 시간 없어요. 그쵸, 컨설팅 할 그쵸, 때는. 그쵸. 그럼 저는 뭘 쓰면 좋을까요? 저희 아까 우스갯소리로 예. 저의 자소서를 완성시키는 특집으로 가자 막 이랬었잖아요. 예. 직종을 방송 직종으로 방송 쪽으로 예시를 했을 때 들어볼까요? 단점? 근데 잠시만요. 댓글에 표정이 어둡다. 남들이 화났냐고 물어본다. 예.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첫인상이 좀 센 분들. 예. 화났냐고 어둡다라는 물어본다.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무뚝뚝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좀 듣는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근데 이제 그게 표정의 어떤 변화로 좀 네.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좀 많이 웃는 연습을 하고 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둡다라고 하면 약간은 왜 조금 부정적인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건 첫 번째 단점으로도 괜찮다. 표정이 어둡다? 남들이 화났냐고 물어본다? 네. 좀 무뚝뚝하다? 무뚝뚝하다. 표현이 무뚝뚝한 어떻게 편이다. 다르냐에 따라서.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영업 직구는 안 되고 그렇죠. 아, 이게 그렇겠네. 예, 어떤 그
뭐 저 빕스에 가가지고 네. 빕스 스토어 매니저를 한다. 올리브영의 스토어 매니저를 한다. 뭐 이런 경우에 이거 호텔에서 그 맞아요. 서비스 접점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예. 그러면 건망증이 심하다는 건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건망증이 심하다. 그래서 뭔가 메모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 음. 저런 단점도 전 많이 봤거든요. 음. 보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체 시켰는데 뭘 자꾸 써야 까먹어. 되지? 지금 나 깐 거죠? 지금 나 노리고 한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이렇게 진짜 자꾸 아니에요. 공격하시네. 아니에요. 초면에 이렇게 공격해주세요? 진짜 건강 아니요. 조심해요. 저도 심해요. 예. 저도 심해요. 심한데 이게 건망증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좀 너무 조금은 과하지 않나? 네. 기억을 잘 못한다. 이렇게 조금 막 기억을 좀 못한다. 건망증이 심하다. 저게 진짜 비밀을 잘 지킨다. 비밀 잘 지킨다? 건망증이 심해서 비밀을 잘 지킨다. 그치. 어, 예. 입이 무거운 거네. 근데 저 문제는 말해놓고도 말했는지 모른다야.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그쵸? 난 저 내나 잘해 저 분의 네. 네. 그 저 멘트 저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야. 저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너무 아. 예, 저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그쵸? 내가 그쵸, 그쵸. 이거 저 맞아요. 얘기하고 나서 이 맞아요. 물건 하나 이렇게 뭘 쪼잔하게 한 개 가져왔어요. 박스채 가져오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 저런 걸 배워야 되는데. 김민지 아, 기상캐스터님 단점 알 것 같아요. 자산 관리 못 하시죠? 미모 한도 초과잖아요. 아니 저런 멘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지? 아우. 센스가 어. 저 적어놓겠습니다. 저 멘트를. 미모 한도 초과입니다. 예, 한번 써먹어봐야지. 근데 우리 아. 빵그님이 네. 정리를 또 잘해주신 것 같아요. 단점을 쓰되 너무 부정적인 부정적인 단어는 쓰지 말 것. 핵심. 단점을 쓰긴 해야 돼요. 네. 진짜. 장점. 장점 물어보는 같은 단점 거니까. 말고 예. 진짜 단점을 쓰지만 예. 치명적인 건 안 그렇죠. 되고 예. 그렇죠. 근데 너무 왜 부정적이면 안 되고 그 너무 왜 너무 물어보는 어려워. 걸까요? 그죠? 저기 엑셀 하나 쓰세요. 엑셀에다가 그 기업이 정리를. 어떤 기업인지 여기서 그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걸 다 정해놓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하자가 아니야. 맞아요.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사람 필요해. 이 직무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 라고 정해놨으면 그걸 써야죠. 예, 그거 우리 그냥 쉽게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맞아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정말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뽑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연결되는 그 치명적인 단점을 쓴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엑셀 한번 만들어 보면 명확해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그렇네요. 우리 빵그님 태성쌤이 기다리셔가지고 빵그님이 멘트 해주셨다. 아, 저 캡처해서 간직하셔야겠다. 저 방송 중에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이거 저희 찍어가지고 집 형광등이 고장나서 태성쌤 사진 붙여놨는데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끼고 다니잖아요. 만수무강하세요, 빵님. 우리 진짜 네. 구독자님들도 시청자분들이 댓글 센스가 맞아요.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함께 네. 해주셔가지고 시보르자 부족님이 2번 말씀하셔가지고 네. 건망증 심해서 기록 잘한다. 아. 저는 되도록이면은 좀 더 순화하시거나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혹시라도 좀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 단어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건망증, 네. 네, 네, 기억력 이런 네, 네, 부분들 네, 아, 네. 건망증을 계속 쓰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 단어에 꽂히면 그게 좀 심하게 좋아요.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댓글들도 네. 있을 수 네. 있으니까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네. 마무리하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네, 이 네. 단점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점. 물론 우리가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뭘 좀 조심을 하고 뭘 좀 기억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중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는 네. 합니다만,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결국은 우리 기업의 인재상과 잘 부합하는가를 보려고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면접에 갔을 때 자기소개서의 연장선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생각하셨었던 그 성향의 소재를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뽑아보시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꼭 희망하시는 그 기업의 인재상 비전 미션들을 다 보시면서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기업, 어느 직군에서는 오케이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기업에서는 오히려 그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접목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 음. 소재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재가 적절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고쳐나갔다 하더라도 치명적이에요.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선택은 중요한데 그 기준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단점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하세요? 단점 난 길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단점. 그렇죠. 그냥 단점은요. 이렇게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점을 통해서 내가 점수를 더 얻어내겠다, 좋은 점을 더 보여주겠다 이런 욕심은 난 버렸으면 좋겠어. 단점은 간단하게 그냥 미꾸라지처럼 걸리지 않고 빠져나오면은 난 성공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빨리 넘어가자.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단점을 쓸 때 아까 뭐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노력하는지 이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꼭 극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극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뭐 이건 아까 태성 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또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는 극복을 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노력했다라는 측면에서 극복 과정 1, 극복 과정 2 정도로는 뭐 예를 들어 400자 정도다라고 하면 단점이 뭡니다라고 해서 짧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1, 2 정도로 이거를 안배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극복하고 있다 이것도 네. 괜찮은 거죠?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그럼요. 극복하고 있어야지 단점인 거죠. 아, 극복했으면 단점이 아닌 거죠. 단점이 아니다. 예. 아직 치료 중이다. 이런 부분의 단점을 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고 그쵸. 있다. 근데 그 극복해 나가는 그 방향이 예. 지원하는 업무와도 또 연관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그 단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 마세요. 선에서. 네, 단점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저희가 이렇게 네. 진짜 이거 바쁘게 단점 정말. 가지고 했네. 그니까요. 어허. 또 해냈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가 정말 혹시 집에 형광등 고장 나신 분 있으면 제 사진 배포해 드릴 테니까요. 보여주세요. 예. 선글라스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 시간에 걸쳐서 단점 문항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찾아뵙죠?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네, 또 매일 오후 5시 이렇게 매일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네. 내일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덮밥. 감사합니다.